예, 이번 시간에 218페이지 보시죠. 205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이 급했다. 그렇죠? 20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직접법인데 이렇게 뭐 기초, 기말, 뭐 증가, 감소 내역이 있는 건데 우리는 증가, 감소 다 필요 없죠. 기초, 기말만 있으면 된다. 내가 이렇게 했죠. 1년 동안 본계를 다 합친다. 우리가 매출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매출, 너희 짝꿍, 매출 채권. 너희 짝꿍 대선 충당금과 대손환갑비. 그리고 어렵게 되면 제가 선수금까지 낸다 했었죠. 그래서 1년 동안 매출 관련된 분기를 합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그 수익이니까 대변. 대손환갑비. 비용입니다. 우리 이제 직접법하고 있죠. 활동별 현금으로 직접법하고 있다. 그 다음 또 BS는 기초 개념만 있으면 된다 했었습니다. 매출 채권 1년 동안 150이 늘었어. 자산의 증가 차변. 대선 충당금이 대변인데 27에서 28로 1이 늘었다. 대변 1이 늘었어. 대선 충당금 1. 선수금 부채인데 기초에서 기말에 부채가 10이 감소했습니다. 선수금이라는 부채 감소해서 1년 동안 분기를 다 합쳐버리면 대차 차익이 현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직접법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정답은 240. 예, 맞는지 체킹. 예, 됐죠. 그것이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또는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이다. 하여튼 얘가 기준서 문장인 것이고요. 말했죠. 고객한테 재화 용역 제공해서 돈 번다고.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이 뭐라고요? 그것이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다. 거의 10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은요. 알아서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다 주어집니다. 매입 관련 계정 과목 해서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매출원가랑 기마재고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매출에 매출 채권인 듯이 매입에는 매입 채무 있다. 여기까지 다 기본이라고. 조금 더 빡시게 하면 뭐가 있다고요? 선거급이라는 자산. 오케이, 해보자. 1년 동안 분기 다 합쳐.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증가. 그 다음 재고 800에서 700으로 자산이 100이 감소한다. 매입 채무, 부채죠. 150에서 50으로 부채가 100이 감소해. 1년 동안 분기 다 합쳐. 부채 감소. 대차 차익은 현금이어야 된다.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같은데 대차가 안 맞는 것은 현금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직접법. 됐죠? 공급자한테, 결국은 공급자한테 매입하는 거잖아. 상품 매입해서 돈이 얼마 나가냐 해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이렇게 한다 했었죠. 그 다음에 이자 수치. 이자 수치로 인한 현금 하면은 이자 수익이 있고요. 수익의 증가. 미수이자, 선수이자 숫자가 있는 거죠. 돈 받는 거니까. 미수이자는 미수수익으로서 자산. 역시 기초기말 말씀드렸지. 이렇게 증가 감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야 기초의 100에서 기말 50으로 자산의 감소 대변. 그 다음에 대차 차익은 현금 450.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접법 확률 높은 것이 이자 쪽이다라고 했었죠. 왜? 4일차 상가객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비용 관련 계정 과목이 알아서 다 주어진다. 이자비용. 돈 지급하는 거니까 뭐 미지급이자, 선급이자에서 미지급이자는 미지급 비용으로서 부채. 선급이자는 선급 비용으로서 자산. 이자비용 비용의 증가 차변. 그 다음 이제 부채. 역시 BS 기초 기말만 있으면 되겠죠. 1년 동안 부채가 100이 감소해서 미지급이자 100. 그리고 4일차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상각의 50이죠. 물론 여기도 써있죠. 4일차 상각은 대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 했지 않습니까? 결산 시 차변의 이자비용, 대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할인받은 차금. 그 대변에 있는 사채 할인받은 차금이 사채 할인받은 차금 상각이 아니겠습니까? 대차 차익은 역시나 현금. 얼마요? 200이 되겠죠. 그것이 이자로 인한 현금 유출 200이 됩니다. 예, 됐고
이 정도면 직접법 뭐 할 만한 거 다 한 거지. 그 다음에 죽음의 간접법인데 그래봤자 뭐 다 외워서 해야겠죠. 처음에 이야기가 어렵고 공식이 빡셔서 좀 그렇지만은 그게 뭐 그 처음 얘기고 지금은 다 외워서 하는 거죠. FM은 4단계인 겁니다. AM은 2단계로 끝나는 거고. 그래 일단 FM부터 보자. 단기 순서이 나올 때도 있고요. 법인세부형차감자 순서이 나올 때도 있죠. 그냥 다 공식 외워야 되겠지.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해봅시다. 2단계로 먼저 합시다. 투자 재무활동 손익제고. 두 번째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액 하감 하면은 영업활동 캐시플로 나오는데 제가 FM은 4단계인데 AM 야면은 2단계라 했었죠. 2단계를 해도 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럼 4단계 필요 없네. 근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할 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아니라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물어보면은 제가 방금 했던 2단계로 하면 다 풀려. 근데 만약에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물어봤어. 딱 한 번 나왔죠. 그때는 어떻게? FM대로. 야 그래서 단기 순손익에서 투자재무활동 손익 제거하면 영업활동 손익만 남고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액 하감, 기초기물 변동액 하감이죠. 그렇게 하면 영업활동 캐시플로가 나오는데 근데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물어봤을 때는 FM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자 배당 법에서는 활동금은 상관없이 제거한다. 영업활동하든 투자활동하든 재무활동하든 제거한다. 왜? 이자 배당 법에서는 직접법 표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하는 거는 간접법이잖아. 그러니까 단기 순손익에 지금 이자 배당 법인세가 들어가 있냐? 꺼지라고. 저 방으로 꺼지라고. 그래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활동고분이 뭐 활동고 때는 제거된 게 아니라 수익이니까 빼고 비용이니까 더하고 수익이니까 빼고 비용이니까 더한다. 그게 제거의 뜻인 거죠. 그 제거한다고 말했잖아요. 단기 순손익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게 지금 간접법인데, 야 우리 지금 간접법 방이라고. 근데 이자 배당 법에서는 활동 그거는 뭐 직접법 선택하든 간접법 선택하든 이자 배당 법에서 무조건 직접법이잖아. 그러니까 직접법 조방으로 꺼지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손익에서 제거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2번 설명했죠. 그래서 FM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할 때는 그렇게 해서 3단계까지 하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4단계 직접법 표시하는 건데 시험은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나왔죠. 딱 한 번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나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자 배당 법세 무조건 제거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직접법은 따로 할 필요 없는 거지. 어차피 시험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딱 한 번, 나머지 99% 이상은 다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그러니까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하면은 4단계 안 하고 2단계로 하면 끝난다고. 아까 있었던 2, 3 있었죠? 2, 3단계 그거. 거기 제가 말했던 2단계로 하면 끝난다는 것이고. 왜냐면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할 때는요. 그때는 여기 있는 1단계하고 4단계 퉁치면 상세돼서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2단계로 하면 된다는 거고. 예, 됐고. 그 투자활동, 재무활동, 손익 제거인데 뭐 나오는 애들이 맨날 나오는 거지. 얘는 유형자산 쪽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이다. 너는 무형자산 쪽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이다. 너도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이다. 제가 비유동자산 쪽 애들 주로 투자활동이라 했었죠. 유형, 무형 쪽 그런 것들 투자활동이라고. 얘는 사채니까 당연히 사채 상환손익에서 재무활동 되겠죠. 사채, 자금 조달 활동. 그 다음에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액 하감인데 여기 있는 것들 다 뭐예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걔네들이지 뭐. 유동자산, 유동부채. 제가 말했죠.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주로 영업활동. 그래서 제가 간접법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활동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계산 바로 하기 전에 활동금을 한 거 아닙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 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은 주로 비유동자산 쪽이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지금 이 순간 때문에 설명한 것이죠. 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쪽이고요. 영업활동 자산 증가, 자산이 증가하면 마이너스죠. 자산 감면서 플러스, 자산과는 반대였죠. 부채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부채하고는 같은 방향. 왜? 부채하고 현금 반대쪽에 있으니까 야 부채 증가했어? 현금 늘어. 그래야 차대가 맞는 거예요. 대차평기의 원리에 따라서. 자산 증가하면 현금 감소해야 되겠지. 그래야 차대가 딱 맞는 거예요.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같다라는 대차평일의 원리 하에서 자산 커지면 현금 마이너스, 부채 커지면 현금 플러스. 부채하고 현금은 반대쪽에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고 자산과 현금은 같은 차변 쪽에 있으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 하나 커지면 하나 작아지고. 그럼 해보자. 해봅시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간접활동으로 간접법으로 한번 해보라.
말했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이 나오든 단기 순손익이 나오든 그냥 푸시면 된다.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는 뭐 더 간단하게 나오죠. 얘는 뭐야? 유형자산 쪽이기 때문에 투자활동 손익 제거다. 비용이니까 더한다. 제거니까요. 얘는 사채니까 재무활동 손익이죠. 비용이니까 더한다. 어쨌든 더 투자 재무활동 손익 제거. 배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쪽이죠. 그러니까 걔는 영업활동이야. 걔는 조정하지 않는다.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시라고. 투자 재무활동 손익 제거. 영업활동 손익은 제거하지 않는다. 대손상각비는 너의 짝꿍 대손충나고 너는 매출채권 쪽이고 매출채권은 유동자산 쪽이고 영업활동이네. 냅둔다. 유형자산 쪽 투자활동이죠. 비유동자산 쪽 투자활동이라고. 투자활동 손익 제거. 야 수익이니까 제거야 마이너스. 무형자산 상각비 역시 투자활동이다. 왜? 비유동자산 쪽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비유동자산 쪽은 취득처분이 메인이라고. 그래서 유무형자산 쪽 투자활동이다. 그러니까 뭐 비용이니까 뭐 더한다. 뭐 감가상각비랑 똑같은 컨셉이죠. 그리고 유가증권 뭐였어요? FBPL 금융자산하고 FB OCI 금융자산하고 AC 금융자산 이 유가증권이죠. 주식채권이라고. 활동 어디입니까? 야 유가증권이니까 취득처분 메인 아니냐. 투자활동이라고. 얘도 투자활동. 근데 얘는 뭡니까? 영업활동. 유명한 놈 아니에요. FBPL 금융자산. 이거 사실상 금융권이 갖고 있다. 사고 팔고 그래 사고 파는 거니까 유가증권 투자활동이 맞겠지만은 FBPL은 뭡니까? 금융권밖에 없어. 일반 회사는 단타 치고 이런 거 없다고 사실상. 제가 회계감사 갔는데 어떤 회사가 만약 FBPL로 했어. 그러면 진짜요? 단타 치는 겁니까? 아니래. 그러면 FBPL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수정하고 오거든요. 금융권 입장에서 그것이 본업이니까 영업활동 됐죠. 그럼 얘는 뭐야? 영업활동 손익이네. 영업활동 손익이네. FBPL 영업활동. 영업활동 수익 비용이잖아. 그 영업활동 손익은 냅둔다. 조정하지 않는다. 됐죠? 투자 재무활동 손익 제거만 한다. 영업활동 손익은 냅둔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 다 보여? 싹 다 영업활동이네. 전부 다. 유동자산 이것도 뭐 자산차감 유동자산 쪽이고요. 유동자산 유동부채고 유동자산 쪽이고 방금 FBPL 영업활동에 있었죠. 자산과 반대 부채하고 같은 방향. 야 자산이 감소했어. 그럼 어떻게? 더해. 야 대손 충당금 자산 차감이니까 헷갈린다. 그럼 뭐 차변 대변하면 되는 거지. 야 대손 충당 증가해서 대변 늘었죠? 그럼 현금 늘어야지. 대변 늘면 현금 플러스 차변 늘면 현금 마이너스. 대손 충당 원래 대변이잖아. 그럼 걔가 늘었어. 대변 늘었어. 그럼 현금 늘어야지. 그래서 대변 항목이 들면은 현금이 플러스 영향이고 차변 항목 늘었을 때는 현금 마이너스 이펙트. 전부 다 대차 평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증가할 때 대변 늘어서 현금 플러스 한 거고 자산 들면 차변 늘어서 현금 마이너스 한 거예요. 야 어쨌든 자산 반대라며. 자산 증가 마이너스. 부채랑 같은 방향이라며. 부채가 감소했어 마이너스. FBPL 자산이 감소해서 야 자산과 반대라며 플러스. 물론 이런 것이 다 영업활동이니까 조정한 거죠. 만약 여기서 뭐 토지 증가 뭐 건물 감소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들 다 무시하는 거죠. 이런 건 다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이니까 조정하지 않잖아. 왜냐하면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에 가감. 현금으로 표해서 가장 질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지도 않고 막 질문한다는 거예요. 공식을 외우지 않았으면 정확하게 외웠으면 질문 안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고 막 질문부터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활동 자산부채 조정하지 않죠.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에 가감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채 뭐 이런 것 증가한 거 있다. 사채니까 뭐요?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이니까 조정하지 않는다고. 투자 재무활동 손익 제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에 가감. 투자 재무활동 자산부채는 변동에 가감하지 않는다고. 하여튼 이 정도까지 빡시긴 안 나고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뭐 이런 거 만약에 뭐 아니다 넘어가시죠. 일단 오버하면 안 돼. 이 정도. 그 다음 투자재무는 직접법밖에 없죠. 투자재무는 직접법인데 투자재무활동 쪽에서는 감가상각자산 쪽이 나오는 거지. 감가상각자산 쪽. 그래 해보자.
방법은 두 개가 있다 했었죠. 첫 번째, 노가다, 취득, 처분, 상가. 만약에 이제 투자활동 나면 이렇게 유형자산 쪽 삼각자산 나올 텐데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취득했으면 자본의 건물 대변의 현금, 물론 외상 취득하면 미지급금 되겠죠. 처분을 했으면은 뭐 당연히 처분한 것도 있겠지. 자본의 현금에다가 건물 날라갈 것이고, 다음에 대변 쪽에 있는 감가상환 누계액도 자본에 날라가면서 대차 차익은 처분 손익이 되겠죠. 여기 뭐 유형자산 처분이 있으니까 뭐 컨닝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다음 뭐 결산 시 당연히 뭐 감가상각비도 인식이 되겠죠. 감루 이래놓고 채워놓는 건데 요령은 뭡니까? 문장 또는 IS부터 하고 나서 마지막에 BS 기초기말 맞고 맞추시는 게 좋다. 하여튼 이렇게 문장 또는 IS부터 하죠. 처분이 22,000. 그러니까 퀴즈 풀듯이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감가삽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지. 눈씻고 찾아봐도 감가삽이 여기밖에 없죠. 취득가, 뭐 외상 취득했다는 얘기 없으면 다 현금 취득한 거지. 뭐. 외상 취득하면 미지급금이고요. 안 말았으면 당연히 현금 취득이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기말 맞고를 마친다. 야, 너가 3만 원 증가했어. 그 3만 원 증가했어. 근데 이게 88,000 증가했으니까 얼마 줄여야 됩니까? 3만 원 증가하려면 58,000원. 나 이거 안 돼. 안 되면 X 넣고 하시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기초 25만 원 더하기 88,000원. 감소 이제 모르니까 X죠. 기말은 28만 원. 그렇게 하면 58,000원 나오지.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 기초 더하기 증가 빼기 감소는 기말이다. 그게 바로 되면은 저처럼 하시면 되겠고. 감로 대변이죠. 2만 원 늘었어. 대변이 2만 원 늘었어. 근데 대변에 5만 원 늘었잖아. 그럼 3만 원 줄여야지. 그래야 2만 원 늘겠죠. 역시 또 안 되면 또 14만 원 더하기 5만 원 빼기 Y는 그럼 15만 원이다.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안 되면 다시 써드려. 기초 더하기 증가. 걔는 대변이죠. 증가가 대변이잖아. 빼기 Y지 Y. 기말은 15만이다. Y는 2만이다. 3만이다.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뭐. 여기가 오른쪽 더하면 얼마야? 8만 원. 여기가 5만 원 비죠? 5만 원이네. 그럼 다 했지 뭐. 현금 유입액은 5만 원. 유출액은 뭐 8만 8천 원. 처분이란 현금 유입액 얼마냐? 5만 원. 순액 했을 때는 뭐 현금 유입하고 유출을 퉁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8만 8천. 마이너스 3만 8천이 된다. 됐죠? 정답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노가다는 것이 추천드리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은 비추죠. 비추. 이거를 한꺼번에 섞어서 해. 뭐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비추인 이유가 뭡니까? 이 어차피 영업활동 직접법, 영업활동 직접법 관제법 다 있었고 직접법 다 공부했죠. 투자재면은 직접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영업활동 직접법처럼 하면 안 되냐라는 아이디어죠. 근데 제약이 있죠. 예, 그 제약은 뭡니까? 고수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세요. 관련 계정이 다 주어졌을 때만 쓸 수 있는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관련 계정이 다 줘. 근데 이걸 관련 계정이 다 주어지는 건지 아닌지 파악하는 건 누구밖에 못합니까? 고수. 고수는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한다고. 괜히 뭐 적당한 실력하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쭉 녹아내서 하시면 되고, 이게 다 주어지는 문제도 있고 다 안 주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방법이 아닌 거지.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케이스는 다 주어진 것이다. BS 두 개 다 주어졌고 IS 처분손익 감가상각비 주어졌죠. 또 심지어 현금 유입 유출 양쪽 다 있을 텐데 어느 한쪽에 현금도 주어졌어. 이게 다 주어진 거야. 근데 그럴 확률은 한 40%쯤 됩니다. 한 60%의 확률을 보여. 그게 다 안 주어져. 그럼 어떡해? 아까처럼 다 노가다. 현금 높이를 10명이 가르치면 10명이 다 다르게 가르칩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회계가 현금으로 표현이니까 지금 사실상 마지막 주제가 현금으로 표현인데 가장 어려운 거잖아. 어렵기 때문에 다 다르게 가르치고 책도 다 다르게 써 있다고. 근데 그건 뭐야? 영업 활동이 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지. 투자 재무는요 어차피 다 똑같아. 다 분계인 겁니다. 아까 했던 그 분계 다 똑같이 가르친다고. 그나마 요령이라 하면 이런 건데 그건 제한적인 것이다. 해보자. 건물 3만 원 늘었어. 감루가 2만 원 늘었어. 그다음 유형자산 처분이 수익의 증가, 감가상각비, 비용, 취득, 돈 나갔다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이렇게 취득했으니까 여기다가 건물에다가 플러스 88,000원 하면은 당연히 들렸다. 왜? 이 건물은 취득 처분 다 고려돼서 나온 거 정리돼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88,000원 했다고 여기다 또 건물에다가 88,000원 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굳이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현금이 양쪽 방향 다 있잖아요. 건물 취득, 건물 처분, 사채 발행, 사채 상환, 현금 유입 유출 다 있다고.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영업활동 직접법은 뭐 방향 하나밖에 없죠.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만 있지 유출이 어디 있어? 급여로 인한 현금 유출만 있지 유입이 어디냐고. 이자 수익 현금 유입만 있지 유출 없다고. 그러니까 영업활동 직접법은 방향 하나인데 투자 재무활동 직접법은 양쪽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업활동 직접법과 다르게 싹 다 노가다에서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40% 정도의 확률로 모든 데이터가 다 주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그걸 또 발라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판정하는 거는 고수들만 할 수 있다고. 이게 다 주어진 거거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걔는 얼마냐 11, 13이니까 5만원 되겠나? 5만원? 예, 이렇게 해서 5만원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아까랑 뭐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플러스 5만원, 마이너스 88,000원 해서 순액으로는 마이너스 38,000원. 그러니까 제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써놨죠? 뭐라 제가 쭉 써놨죠?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비추라고. 하지만 고수들은 딱 보고 이 문제는 되겠구나 하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고수가 많지가 않다. 재무비율이 마지막이죠. 뭐 재무비율은 뭐 다 외워야 되겠죠. 어떻게? 그냥 공식만 싹 다 외우면 되고 사실 뜻도 몰라도 지장은 없습니다. 뭐 재무비율 가지고 뭐 말 문제로 내려면 낼 수도 있는데 맨날 계산으로만 내는 거지. 뭐 간단한 부연 설명하고 재무비율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유동비율. 뭐 곱하기 100이죠.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 갚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공식만 잘 외우시면 돼. 만약에 이게 100이고 이게 50이야. 그러면 2니까 200%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 갚는 능력, 유동부채 지급 능력 해서 단기채무 지급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이 당좌 비율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당좌 자산으로 유동부채 갚는 능력에서 역시나 유동부채를 잘 지급하는 능력인 건데 요놈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생긴 건데 우리 뭐 그런 스토리까지 하실 필요 없겠죠. 유동은 당좌 플러스 재고인데 재고자산 유동자산 떨어지기 때문에 야 재고 빼고 보자. 그 당좌로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부채 갚는 능력에서 더 보수적인 지표다. 뭐 똑같이 뭐 50인데 이게 20이요. 그럼 2.5니까 뭐 250%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본적으로 재무비율은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는 것이죠. 퍼센테이지로.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하시면 되겠고. 부채비율. 자기 자본이 자본이죠. 내 돈 대비 남의 돈, 그렇죠? 내 돈 대비 남의 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의 파산의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냐. 뭐 법원이 파산 선고할 텐데 파산 가능성 올라간다 해서 싹 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예, 뭐 곱하기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자본. 우리가 용어 중에서 여기 자산이 있으면 총 자산과 같은 말이고 이제 부채랑 같은 말이 타인 자본. 자본 같은 말이 뭐 자기 자본입니다. 두 개 더하면 뭡니까? 총 자본. 그러니까 총 자본은 자본이 아닌 거지. 타인한테 조달했다, 자기한테 조달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 자금 조달을 말하는 거지. 타인한테 빌렸다, 채권자한테. 자기 자본은 주주한테 빌렸다. 총 자본은 이제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총 자본 중에서 자본. 하여튼 뭐 이렇게 외워도 되겠지. 이야 뭐 복잡하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산분의 자본 뭐 그렇게 외워도 되고요. 어차피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이든 자산이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공식 자체가 뜻인 것이죠. 뭐 총 자본 중에서 뭐 자본이 뭐 차지하는 비중인 겁니다. 이자 보상비로 뭐 걔는 퍼센테이지로 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 배로 쓸 때가 더 많아요. 배 퍼센테이지 다 쓰는데 이게 좀 실무상으로 더 많이 씁니다. 아무튼 100이고 만약 200이요. 0.5니까 야 0.5배야. 퍼센테이지로 하면 뭐 50%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역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는 능력이다. 아까 유동비율, 당좌 비율 할 때도 분자로 분모를 갚는 능력이다 라고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는 능력이다. 수익성 쪽은 쉽죠. 왜냐면은 이름이 긴 만큼 이름 속에 다 공식이 있죠.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이고 순이익은 분자에 있으니까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뭐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자본 순이익률. 뭐 총자본만 했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순이익은 이렇다. 재무비율 할 때는요. 단서정을 잘 보셔야 돼요. 단서정에 단 분모는 기말을 쓰세요. 그럼 기말 써야지. 기초 쓰세요. 또 기초 써야지. 다만 이제 실무상으로는 뭐 기초 쓰는 건 당연히 없고 실무에서는 참고로 기말 아니면 평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럼 평균이 갑자기 왜 태어나냐. 언제 있는 거요? 평균은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인데 기초 100 기말 나누기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150일 텐데 이것이 혼합 비율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1년 전체 기간 개념인데 이거 시점 개념이에요. 대응이 안 되죠 분모 분자가. 하나를 비슷한 한 IS 혼합 비율일 때는 이렇게 평균을 거의 다 쓴다. 단서장을 꼭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재무비율은 다른 쪽 문제들은 단서정이 거의 형식적인 단서정이 많거든요. 이 단서정이 없으면은 이의적이 걸릴까봐 쫄아가지고 이 단서정기 쓰는 것이 많은데 재무비율은 문제풀이 직결되는 거예요. 단서정이. 그래서 기말 쓰세요. 기말. 어떤 문제는 또 기초 쓰세요 돼 있다고. 기초는 실무상 없는데 어쨌든 뭐 맞춰서 써야지 뭐. 평균하면 2개 더하기 나누기가 되겠고 모든 혼합비율은 다 그렇다. 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단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은 평균을 쓰세요. 근데 없는 문제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재무비율 쪽에서는 단서장이 이렇게 혼합비율일 때는 다 주어져요. 어쨌든 총자본 분모고요. 당기순이익에서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어떤 비중에서 다 수익성 지표고 역시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자본이잖아. 순이익은 뭐 당기순이익이고 역시 자본에 대한 수익성이다. 역시 BSI 섞였을 때는 평균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주가 수익률 얘는 잘 안 나온다는 것이지 안 나오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양가로 4, 양가로 6번은 좀 덜 나온다. 근데 재무비율은 버릴 게 없어요. 다 외우셔야 돼. 뭐 재수 없으면 요 4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얽혀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그냥 무조건이고 해서 그럼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놈인 거죠. 다 외우셔야 돼. 어쨌든 재무비율 쪽에서 가장 덜 나오는 것이 양가라 4, 5, 6 다 뭐 주가 쪽하고 관련된 것이죠. 주가 수익률 또는 뭐 주가 이익률 이런 말 듣습니다. 퍼라고 하죠. 뭐 주식하시는 분들 익숙한 데이터 P 할 때 뭐 주가 프라이스죠. EPS가 어닝 퍼 쉐어에서 주당 순이익이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퍼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P 프라이스구나. 주가 EPS 주당 순이익이구나. R은 뭐 레이쇼 할 때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당기순이익하고 뭐 주가의 뭐 비율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보통 실무상 배로 많이 씁니다. 배. 우리가 뭐 객관식이니까 단위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만약에 주가가 뭐 10,000원인데 EPS가 1,000원이요. 그럼 뭐라는 거요? 10배 뭐 이렇게 하는 거지 10배. EPS 대비 주가가 10배로 형성돼 있구나. 그래서 뭐 배로 보통 쓴다. 배당 성향 역시 배당금이 여기 똑같고 여기는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뭐 다 외워야 되겠죠. 주당 순이익 대비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인데 그 중에서 주주한테 배당 300원 줬어. 그럼 이제 30% 또는 뭐 0.3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단위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객관식이니까. 이건 주가 대비 주가가 지금 뭐 10,000원인데 그 중에서 배당금 꼴랑 300원 줬어. 그러면 뭐 주가 대비로 봤을 때는 3%고 뭐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은 이익 난 거 대비 얼만큼 배당 줬는지, 배당 수익률은 주가 대비. 주식의 시장 가치가 뭐 주가지 뭐. 주가 대비 배당금. 그다음에 활성성 쪽에서는 뭐 땡땡땡 회전율인데 이 땡땡땡 회전율은 단위가 회죠. 회. 각종 회전율은 단위가 회다.
만약에 자산이 100억인데 매출이 뭐 200억이요. 그럼 이회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산 회전율, 자산 투자 대비 매출에서 이만큼 투자했는데 매출 이만큼 뽑아 먹었어. 뭐 당연히 클수록 자산의 효율성이 좋다. 평균 왜 등장했다고요? 혼합비율이니까 BSIS. 그러니까 혼합비율 때는 항상 평균 등장한다고. 그 재무비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2, 3, 4, 5. 요 네 개가 제일 중요하겠죠. 마지막 네 개가. 재무비율에서는 왕이지. 왜 그렇겠습니까? 앞부분 매출 채권, 앞부분 재고지상 공부했잖아. 섞어서 내기가 너무나 좋다고. 그래서 뭐 뜻은 다 알면 좋지만은 우리 계산 쪽으로만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계산 중심으로 하고 뭐 뜻은 참건데 매출 채권분의 매출에서 이게 크면 클수록 매출 대비 채권이 적은 거니까 회수 속도가 좋은 것이다. 아니 이게 크다는 게 매출 대비 판거 대비 받을 돈 적은 거니까 회수가 잘 된 거라고.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뭐 730억인데 10억이요. 이제 73회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5일이다 라는 것이죠. 재고지산 회전율 뭐 다 외워야 되겠죠. 평균 재고분의 매출 원가. 이것은 웃긴 거는 실무에서 4개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작이 분모 분자가 다 있어. 야 분자의 매출 써라. 그럼 매출 쓰는 거야. 분자의 매출 원가 써라. 매출 원가 쓰는 거야. 실무에 4개가 다 있다고. 실무에 있다는 얘기는 현실상 그렇게 있다는 거. 그럼 이것도 기말도 있고 평균이 있다 했었죠. 매출 원가도 있고 매출 있고. 야 그럼 단서장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재고 회전율이 있으면은 단서장이 한 2줄 나와요. 안 말았으면 제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안 말았어요. 매출 원가가 더 많이 쓰이고 말했죠. 평균이 기말보다 더 많이 쓰인다. 안 말았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주어진 대로 잘 하시면 되겠다. 이게 크다는 것이 재고 잘 팔리면 얘는 적고 얘는 큰 거니까 이게 크다는 게 재고가 잘 팔리는 거예요. 아니 재고상과 매출원가 제로섭이더라. 잘 팔리면 얘는 적고 크니까 재고상 판매 속도인데 어쩌라고. 그냥 공식만 다 외우세요. 마지막 이걸 또 360으로 나눠주시면 뭡니까? 재고자산이 팔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매출채권 회수 속도, 매출채권 회수되는 데 걸리는 기간. 재고자산 판매 속도, 재고 팔리는 데 걸리는 기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출을 봤을 때는 싹 다 계산만 하지만 언젠가는 말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계산 위주로 잘 외우셔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몇 시간 강의는 제가 한 최대 10시간, 12시간쯤 할 거고 뭐 10시간 정도 하겠거나 했는데 딱 10시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뿌듯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내국 소비세법도요. 요약 강의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해서 요약 강의 역시 거기도 30문제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1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내국 소비세법 요약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